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라면의 한국 수출이 지난해 57%나 증가했다고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음식 트렌드가 전 세계로 퍼졌다면서 태국 음식과 음료,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수출된 태국 라면의 수출 총액은 192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내 체류 중인 태국인이 15만 명이 넘으니까 많이 팔리는 건 아닐까요? 중앙수사국은 방콕 브라웨 지역에 위치한 불법 중약제 생산 판매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장소에서는 캡슐과 물약 형태의 약재와 생산 장비 등 약 80만 바 상당을 압수했으며 45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19년부터 이 약재를 제조해 SNS를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국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나린 내무부 차관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차관은 현재 인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 상황에서는 인상안을 제안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7일 낮 12시 16분경 방콕 지역에서는 태양이 거의 수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태양 아래 서 있으면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4월부터 5월 사이 태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4월 4일 얄라 배동 지역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5월 22일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픽팍 관광체육부 장관은 올해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남아시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주, 호주와 아프리카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46만 3,459명이었는데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와 한국 순이었습니다. 4월에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06만 675명이었고 1월부터 누적 외국인 입국자 수는 752만 6,412명으로 이들이 쓴 여행 경비는 2,240억 1,800만 바트이었다고 합니다. 기상국은 28일부터 30일 사이 열대성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돌풍과 뇌우를 동반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단에서 군부 간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200명이 넘는 태국인이 수단에 체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인 212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이 항구로 이동 후 배편으로 사우디로 건너간 뒤 태국 공군 비편으로 27일 저녁 돈무안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가짜 금을 판매하던 일당 6명을 방콕 후알람퐁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계 태국인들로 금괴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가짜 금을 건네고 50만 밭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PTT와 반짝 주유소는 26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뉴발란스가 4월 26일부터 태국 내 모든 매장을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완너풍 공항은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간 장기주차 구역인 C구역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주차장은 총 718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노동절과 대관식의 날을 포함한 연휴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5월 14일 하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4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부터 24일에 걸쳐 태국 북부와 동북부에 강한 열대성 폭풍이 발생하면서 34개 지방에서 건물 수천 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치앙마이와 프레, 르이 지방에는
우박이 내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풍으로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져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성인용품의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마사지기로 둔갑해 유통되는 게 현실입니다. 연립여당 중 한 곳인 민주당은 앞으로 성인용품 유통의 합법화를 추진해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용품을 합법화하면 성범죄가 감소하고 성적 트러블로 이혼하는 커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연간 4,000건의 강간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만 건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지난해 230명의 홍역 환자가 보고되었는데 올해는 4월 19일까지 79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역 환자는 야소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푸켓과 얄라, 나라티왁과 방콕 순이었습니다. 당국은 생후 9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들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함께 2세가 넘었을 때 2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푸켓 빠똥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수감 중이던 29세 호주인 남성이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당직 경찰관이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많이 찾는 파타야 헐리우드 클럽을 태국 경찰이 전격 단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3일 밤 10시경 5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업소로 들어가 300명 정도의 태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와 함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하는 소변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업소 손님은 중국인이 81명, 홍콩 28명, 한국 27명, 대만 3명, 라오스 2명, 종업원 41명이 있었는데 업소 내에서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패창우리 깽꾸라짠 국립공원의 숲에서 원숭이를 밀려파던 남성 2명과 공원 순찰대 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순찰대가 검문을 하려 하자 남성들이 발포하면서 도주를 시도해 응사하면서 총격전이 발생했는데 밀렵꾼인 남성 2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들이 밀렵한 원숭이 사체와 산탄총 이정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25일 1시경 느랏 지방에서는 과수원에서 정토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운하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하는 약 2m 깊이로 구조대가 조종석에서 53세 남성을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치앙라이 경찰은 무앙 지역의 도로에서 대량의 마약을 싣고 가던 픽업 트럭을 적발하고 몽족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에는 239kg의 마약이 들어있던 자루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방콕 폭러 소이오에 위치한 유명 샤브샤브 식당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손님과 직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7시경 방콕 저두짝 지역의 임대주택에서 52세 남성이 갑자기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남성은 침대 위에서 숨져 있었으며 코로나19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8시경에도 방콕 넝적 지역의 아파트에서 22세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라롱권 의과대학의 티라 박사는 태국에서 매일 1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최근 태국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종이 확인되었는데 당국이 파악한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취합해 추정하면 1일 추정 신규 감염자 수는 최소 7,772명에서 최대 1,794명이었다고 합니다. 파타야시 외곽의 창록, 저수지변 풀밭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사체 주변에는 녹색 티셔츠와 모자, 벨트 등이 발견되었는데 성별이나 국적,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도입한 태국 해군의 다목적 상륙함인 HTMS 창으로 명명된 792함이 청부리 사타입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건조에 4년이 걸린 이 군함은 총길이 210m, 폭 28m, 배수량 25,000톤으로 최고 속도는 25노트입니다. 승선 인원은 196명, 차량 데크에는 수륙 경영차 16대 또는 차륜형 장갑차 20대를 실을 수 있으며 플로팅 도크에는 소형 상륙정 9척이나 수륙 경영차 57대 또는 공기 부양정 2척과 600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에 본인 인증이 필요했는데 5월부터 얼굴 인식으로 인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1회 5만 팟 이상, 하루 20만 팟 이상을 이체하거나 이체 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 미리 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등록하면 스마트폰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